우리 지난번에 업무를 좀 나눠가지고 사전 조사를 좀 각자 해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오늘 논의를 해보죠. 우리 에리 선생님은 의무기록 검토를 했는데 혹시 네. 검토한 내용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의무기록 조사한 거 좀 말씀드려 볼게요. 간호정보조사지랑 의사추진기록에는 알러지에 대한 기록이 명확하게 있었어요. 항생제 알러지가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외래추진기록에는 이제 페니실린계라고도 좀 더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알러지 등록 화면에도 페니실린계 항생제 알러지 등록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요. 처방은 노말셀라인 100에 이제 페니실린계 항생제 원바이알 2번 투여하도록 처방이 있었고요. 투약 기록은 10시에 투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간호 기록에 9시에 이제 항생제 스킨 테스트 하려고 알코올로 소독 후에 붉은 반점이 생겼다. 항생제 스킨 테스트 후에 CO 관찰 결과 붉은 반점의 크기가 변화가 없어서 항생제 스킨 테스트 결과는 이제 음성으로 기재가 돼 있었고요. 10시 반에 전신에 가려운 두드러기, 호흡곤란을 호소하면서 실신했다고 보호자가 간호사실로 알린 걸로 기록이 있었습니다. 10시 31분에 이제 바이탈 사인 측정하고 혈압이 90에 60으로 측정돼서 주치의에게 보고했고 33분에 처치실로 이동하고 산소 공급함 35분에 에피네프린하고 이제 항히스타민제 투여한 걸로 기록이 있었고요. 40분에 바이탈이 조금 스테이블해졌고 BP도 110에 80으로 측정이 됐습니다. 11시 반에 중환자실로 이동한 걸로 기록이 있었고요. 간호사의 인수인계장에는 알러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어요. 네. 그럼 원내 지침은 혹시 어때요? 원내 지침은 알러지 관련돼서 우리가 지침이 있었나요? 항생제 할 때 스킨 테스트를 해야 한다는 그런 지침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 환자 보니까 사실은 환자가 항생제 알러지 때문에 그 실신도 하고 호흡곤란도 있고 되게 증상 자체가 중한 상태였는데 그렇다면은 실제로 스킨 테스트를 많이 했으면은 양성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아마 양성이라고 의무 기록에는 안 돼 있던 것 같아요. 혹시 양성일 때 아니면 미양성일 때 이런 지침도 우리 원내 지침이 혹시 있었나요? 그렇게 나눠져서는 없었습니다. 그런 세부 지침은 없군요. 제가 현장에 갔을 때도 보니까 그런 스킨 테스트를 어떻게 해야 되니 뭐 예를 들면 얼마나 뽑아서 얼마나 믹스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 이 스킨 테스트와 관련된 위 양상일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업무 지침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왜 그랬는지 일단 좀 확인을 해봤더니 이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알코올을 쓰면 이제 그 알코올이 좀 예민하신 분들이 좀 붉은 반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너무 흔하게 평소에 보다 보니까 이게 스킨 테스트의 반응인 건지 아니면 알코올에 의한 반응인지를 간호사들이 바쁠 때는 그냥 스킵하고 지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바쁠 때는 한 번 더 스킨 테스트를 하기도 하고 또 환자가 별로 안 아파하면 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좀 스킵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좀 지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병원에서 입원하는 프로세스 자체가 보통 2시에서 3시경에 이렇게 많이 환자를 올리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가 이제 간호사 인수인계를 준비하고 해야 되는 타임에 올리다 보니까 급한 마음에 환자 빨리 받고 인수인계를 하다 보니까 아까 이제 에리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인수인계 쪽에는 그 내용들을 미처 기록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다는 걸 좀 일단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좀 확인했더니 저희 보통 항생제를 내면 알러지가 있으면 이게 떠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병원의 프로세스 상에서는 이제 그런 게 없다는 게 좀 확인이 돼서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같이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처방할 때 있어야 되는 얼러트가 안 뜨는 문제 그런 거는 저희가 시급하게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스킨 테스트 했을 때 분명히 그걸 같이 검토했을 것 같은데 왜 검토가 안 됐는지 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이게 예전에 네. 항생제 관련돼서 그 네. 지침이 사실 예전 지침이라고 네. 얘기했는데 네. 그 지침 자체가 이제 아마 약제팀하고 감염내과가 참여한 걸로 제 기억에 알고 있고요.
그러면서 아마 실제로 구체적으로 프로세스 전반을 검토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항생제 사용에 집중해서 그거에 대한 것만 딱 있지 실제로 의사, 간호사 그리고 연계 공유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점검을 못한 게 아마 이번 사건에서도 영향을 준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해서 사실은 조금 보완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혹시 지금 면담한 거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좀 봤는데 추가로 좀 더 뭐 확인이 된 내용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인수인계 거기에다 기록을 하지 않아도 사실 보통은 이제 저희가 전산의 메인 화면에 이 사람이 알러지가 있는 게 보여야 되는데 우리 병원은 현재 그렇게 보이지 않고 이게 타고 들어가야 되는 것 때문에 더 인지를 못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좀 전산 변경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같이 검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전산까지 해가지고 요번에 우리가 실제로 이제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뭐 그런 스킨 테스트 관련돼서 세부적인 실무 지침, 의향성일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전산 등록이나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거, 처방할 때도 사실은 처방할 때 팝업 뜨거나 이렇게 해서 얼러트를 주면 사실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개선안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함께 하고 또 교육도 같이 어쨌든 저희가 의료인 뭐 관련 직원 교육까지 요번에 다 함께 논의하면서 개선안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팀 구성 얘기 좀 해볼까요? 먼저 뭐 항생제니까 감염내과가 좀 의사가 포함되어야 될 것 같고 우리 지금 항생제 위원회 있거든요. 위원회 간사는 약제팀 약사예요. 그러니까 약사도 좀 포함시키고 이제 실제 스킨 테스트 하는 부서는 공동 간호사들이 많으니까 공동 간호팀에 뭐 간호사 그다음에 저희도 좀 포함을 시키고 일단은 그렇게 좀 구성을 해보고 이제 사안에 따라서 필요하면 추가를 더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저번에는 낙상 사고일 때 또 분석팀을 했는데 이게 또 그때랑 많이 구성이 달라진 것 같아서 근본원인 분석은 환자 사고마다 이렇게 다르게 계속 팀을 구성하는 건가요? 아무래도 거기에 관련자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보통 이제 그렇게 근본원인 분석 사례별로 저희가 계속 팀을 바꿔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무래도 약사랑 감염내과 의견들이 조금 필요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스킨 테스트 했을 때 의견들이 좀 필요하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인 프로세스는 이제 저희 팀이 가장 잘 아니까 이제 저희 팀이 좀 참여를 해서 좀 가이드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좋은 얘기들 많이 해줬는데 우리가 사실 근본원인 분석팀은 그 은솔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사건마다 그 사건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참여를 해야 개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건마다 팀원은 달라질 수 있고요. 그래서 요번 사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 에리 선생님 얘기하신 대로 일단 관련된 가장 잘 알고 있는 약사 그리고 감염내과 의사 그리고 이제 간호사 중에서도 사실 항생제 사용을 안 하는 간호사는 사실은 잘 모르니까 항생제 사용을 많이 해본 병동, 내과 병동 간호사에 참여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간사는 당연히 이 근본 분석을 잘 좀 리드 이끌어 줄 수 있어야 되니까 우리 가장 베테랑이신 윤수 선생님이 간사를 이제 해주시고 팀장님은 사실은 팀장님이 조금 이게 병원 차원의 개선을 좀 유도해 줘야 되고 개선안을 만들어 줘야 되니까 우리 보직자 리더인 우리 환자안전 질환상 팀의 그 실장님을 팀장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간사인 우리 윤숙 선생님이 이제 요런 팀 구성원들에게 다 연락하셔가지고 앞으로 이 팀의 구성원이라는 것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이후에 개선 계획이나 이런 안이 나오면 회의 소집해서 우리가 같이 논의를 하겠다고 알려주세요. 네, 그럼 제가 사전에 메일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안전사고 발생하면 그 단계별로 저희가 좀 분석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같이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팀장님. 어떻게 할까요? 네, 우리 간사 선생님 얘기하신 대로 사실 이제 우리가 사실 근본 원인 분석을 했을 때 이제 첫 번째 단계로 사전 조사, 문제 조사 다 했잖아요. 그리고 팀도 구성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프로세스 단계를 어떻게 확인을 할지 그리고 프로세스상 단계에서
또 어떤 게 영향을 줬는지 이런 걸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저도 맨날 고민인데 이걸 어떻게 단계를 좀 우리가 프로세스상의 단계로 구분할지를 조금 의견을 좀 같이 얘기해보죠. 우리 실제 이제 환자가 입원했을 때 추진할 때 뭐 히스토리 확인하면서 항생제 알러지나 뭐 이런 부분을 확인하게 되니까 입원했을 때 환자 면담에서 이제 정보 조사하는 거 그런 단계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항생제가 필요한 환자에게 처방하는 단계 그다음에 실제 투여하는 단계 그 이후에 이제 뭐 투여 전에 사실은 스킨 테스트를 또 하게 되잖아요. 그 스킨 테스트 확인하는 단계 이런 단계들을 조금 포함시켜서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여기에 추가로 해야 될 단계 혹시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근데 저희가 그 의무기록 리뷰할 때 그 외래 초진 시에 이미 이 사람이 왔었을 때 알러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그때 등록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프로세스 상에서는 입원 시부터 이렇게 사고 발생까지 가는 게 맞지만 이미 이 앞단에 어떤 정보를 얻는 과정이 있어서 외래 초진 때를 추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외래 추진이랑 그러면 입원, 그다음에 처방하고 스킨 테스트하고 투여하는 거. 그다음에 사실 이제 응급조치가 잘 되어서 지금 경증으로 나온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고 발생 후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 부분도 조금 포함시켜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인데 해도 될까요? 질문하세요. 저 이것도 환자 사고마다 발생 단계 구분하는 거를 매번 새로 하는 건가요?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업무 절차를 좀 확인해보고 문제점을 찾게 되는데 그 실제 환자에게 발생되는 그 사건마다 다 업무 흐름도가 다르거든요. 뭐 투약인 경우에는 이 환자처럼 뭐 입원했을 때 환자 정보 확인부터 투여하고 뭐 처방하는 단계 모든 단계가 또 단계마다 또 다르고 아까 선생님이 궁금해하셨던 낙상 같은 경우에도 낙상 이제 발생 전에 뭐 예방 활동 초기 평가 그다음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에서 낙상이 또 벌어졌는지 이런 걸 좀 다르게 보다 보니까 매번 또 사건마다 좀 다르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걸 할 때는 머릿속에 이제 플로우 차트를 좀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단지 그 시점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 것인지를 좀 결정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이걸 너무 디테일하게 하면 사실은 그 아랫단의 분석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 시점을 찾아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프로세스 그릴 때 그래서 시작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끝낼 것인가 종료 시점을 조금 보통 정하는데 약은 거의 이제 처방에서부터 투여까지가 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처방하기 이전에 뭐 약을 병원에서 구매하고 뭐 보관해 놓고 이런 단계도 사실 있긴 있지만 실제적으로 많이 연관되는 게 이제 처방 단계니까 처방하고 또 약제팀에서 약을 조제하고 또 때로는 또 보관하기도 하고 또 중간에 이송하는 절차나 뭐 이런 투여하고 투약 후에 또 환자 반응을 보는 모니터링하는 단계 뭐 이런 게 다 포함될 수는 있는데요. 그 중에서 어떤 부분에 좀 중점적으로 두고 뭐 플로우를 좀 생각해 볼지 그건 좀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거든요. 네, 좋은 의견들 많이 나와서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건 이제 발생 단계를 조금 구분을 먼저 하는 게 필요해서 지금 다 의견 종합해 보니까 단계로는 이 사건 항생제 알러지와 관련된 한자 사고는 외래 초진 때 어쨌든 평가를 했으니까 외래 초진 시 단계 그리고 입원 단계 입원 시 그리고 항생제 처방 시 그리고 스킨 테스트 할 때 그리고 사고 발생 단계로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네. 네. 그럼 단계는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됐고 우리가 이제 좀 여기 이번 시간에 좀 더 논의할 거는 이 단계마다의 우리가 어떤 업무를 이제 실제로 했었을 텐데 병동이나 처방할 때 근데 그때 이 상황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여 요인을 좀 확인을 해보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예방할 수 있거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뭔가의 상황이 있었나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좀 검토하는 기여 요인을 좀 찾는 단계를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요 기여 요인에 대해서 그 단계마다 생각되는 기여 요인이 있는지 한번 우리 얘기를 해보죠. 네. 일단 외래 추진할 때 이제 외래 진료 보시는 교수님이 페니실린계 항생제 알러지가 있다고 등록을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지금 이제 의사통이 잘 안 됐는지 인수인계가 안 됐는지 또는 뭐 그 EMR상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절차가 명확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놓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일단 항생제 알러지 등록하고 인계하는 단계 그런 단계가 조금 기여 요인이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은 좀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원래 입원할 때 정보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확인했지만 인수인계하지 못한 부분,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코절 팩터에 해당이 되긴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앞에서 이제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제 처방 시점에 처방이 연계가 안 되는 문제, 이게 이제 코절 팩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이번 시에 인수인계 시간에 환자를 올려서 발생된 것도 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거는 코절 팩터로 볼 수 없을까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코절 팩터처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사실은 그 워머팀에서 환자를 올릴 때 그 병동이 지금 인수인계 시간이 아니냐를 알면서까지 그걸 조정해서 올려달라고까지 하기는 좀 너무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병동에 환자를 올릴 때는 올려도 되는지 물어보고, 그리고 병동에서는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올리는데 그 시간이 인수인계 시간이면 조금씩 조정해서 업무를 조정해서 받기 때문에 단순히 원무팀에서 인수인계 시간에 올렸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다라고 코절 팩터 우리가 기여 요인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그건 기여 요인으로는 우리는 생각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기여인 찾는 게 너무 어려운데 그 사고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게 기여 요인인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위험 요인이 되게 많은데 어떻게 기여 요인을 딱 찾아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근본 분석이라고 RCA 이런 걸 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근본적인 이제 숨겨져 있는 잠재적인 원인을 찾기 전에 보통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게 이제 근접 원인이나 뭐 기여 요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워낙 복잡하게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관련되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이 사건이 영향을 미쳤나 안 미쳤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다 보면은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무팀에서의 절차는 좀 기여 요인으로 보기가 어렵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항생제 등록이 조금 명확하지 않았던 거는 실제적으로 이제 투여하는 데 영향을 준 거니까 이제 기여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까 이제 단계나 절차를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구분을 해보고 그 단계에서 이러이러한 어떤 활동이 실제적으로 사고에 영향을 미쳤나 안 미쳤나를 좀 따져보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코절 팩터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차를 확인해 보는 게 좀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관련이 있었나 없었나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그 관련이 있었던 내용들 중에 이게 정말 근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거는 그냥 표면적인 원인이었냐 이런 걸 조금 따지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 스킨 테스트 할 때 위양성으로 그냥 생각하고 사실은 음성으로 판단하고 진행을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업무 지침도 그 부분을 같이 손을 봐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코절 팩터에 해당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현장 가서 확인했을 때 알러지 등록된 게 명확하게 초기 EMR 화면에 이런 데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이제 코절 공유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코절 팩터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추가 의견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있나요? 없습니다. 네, 정리 잘 됐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요 발생 단계 분석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는 우리 분석 수준별로 근접 원인과 근본 원인 찾기를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